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은 여러가지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87쪽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가지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세 가지를 오늘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인 경우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고쳐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지금까지 배울 때는 하나만 있었지만 사실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A는 B는 C의 꼴로 주어진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경우의 연립방정식을 모양으로 바꾸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예제 5번 풀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번 보시면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즉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1번식을 보니까 소수로 주어져 있죠. 우리 이렇게 소수로 주어져 있으면 정수로 바꿔줄 건데요. 그러면 1번식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서, 그쵸? 우리 소수를 뒤로 한 칸씩 옮겨주면 되니까 1번식에는 우리가 10을 곱해줄 거고요. 2번식은 분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분수를 정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 3과 2의 최소 공배수 얼마? 6을 곱해서 우리가 정수로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씩에다 10을 곱하니까 4x 마이너스 3y는 양변 똑같이 곱하니까 30. 2번씩에다가는 6을 곱하니까 우리 4x 6 곱하니까 마이너스 9y는 6 곱하면은 4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위에 10을 곱해서 만든 식을 3번식, 아래에 6을 곱해서 만든 식을 4번식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두 식을 해를 구하기 위해서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은 가간법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두 식을 빼주면 4x는 없어지고 y는 우리 6y가 되면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y가 마이너스 2니까 1, 2, 3, 4번 중에서 어느 식에 대입하면 편할까요? 3번식이 편할 것 같아요. 소수나 분수보다는 정수가 계산하기 쉽기 때문에 선생님은 3번식에 대입할게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을 우리가 3에 대입하면은 우리가 4x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30이 되겠죠. 4x는 요 플러스 6이죠. 이항하니까 24. 따라서 x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6, y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옵니다. 문제 5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에 1번식을 보면은 지금 소수가 주어져 있고 밑에 있는 식은 분수 4분의 1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1번, 밑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놓고요. 1번식에는 얼마를 곱해서 정수를 바꿀까요? 그죠? 소수가 한 칸씩 뒤로 가면 되니까 10을 곱할게요. 10을 곱하면 12x, 10 곱하니까 마이너스 5y는 4가 되고요. 2번식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서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요 4분의 1 때문에 그렇습니다. 4를 곱하니까 4x 마이너스 y는 4가 되겠죠. 한 쌍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나면 위에 있는 요 식과 지금 1번식을 변형한 거니까 얘를 3번, 그 다음에 이 식은 2번식을 변형한 거니까 얘를 4번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것을 풀기 위해서 뭐 가간법을 이용해도 좋고 대입법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가간법 이용할게요. 4번식에다 얼마를 곱해서 그쵸? 5를 곱해서
y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4번식에 5를 곱하면은 우리가 20x 마이너스 5y는 20이 되고요. 3번식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 두 식을 빼줘야겠죠. 빼주면 y가 없어지면서 12x 빼기 20x 하니까 마이너스 8x는 우리가 빼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얼마고? x는 2가 되겠죠. 자, x가 2니까 우리가 x는 2라는 것을 우리 1, 2, 3, 4번 중에 몇 번씩에 대입하자? 4번씩에 대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에 대입. 자, 4에 대입을 하면은 4 곱하기 2 마이너스 y는 4. 8 마이너스 y는 4니까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 따라서 y는 4가 되겠죠. 그래서 x는 2, y는 4가 나옵니다. 자, 2번도 한번 갈게요. 2번은 보니까 두 개의 식 모두 분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를 1번, 아래에 있는 거 2번식이라 놓고, 자, 1번식에는 얼마를 곱하면 정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2와 5와 4의 최소 공배수 얼마? 20을 곱하면 되겠죠. 20을 곱해 봅시다. 1번식 20을 곱하면 우리가 5x 20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4y 20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자, 2번식에는 얼마를 곱해서 6을 곱하면 되겠죠. 6 곱하니까 x 플러스 4y는 18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연립이니까 한 쌍으로 묶어주고, 자, 얘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가간법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대입법도 편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가간법으로 해서 y를 소거시켜 줄게요. 5x-4y는 마이너스 30, x 플러스 4y는 18. 두 식을 더해주면은 y는 소거되죠. 그러면서 6x는 우리가 얼마?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따라서 x는 얼마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1, 2, 자, 얘를 3번, 얘를 4번이라고 놓는다면 1, 2, 3, 4번 중에 몇 번의 대입? 4번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를 4에 대입 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y는 18. 자, 마이너스 2 이하니까 4y는 20이 되겠죠? 따라서 y는 5.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y는 5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예제 6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예제 6번은 해가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색다르게 나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앞에서 푼 것처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y를 소거시켜 주기 위해서 y를 소거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간법을 이용해서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1번식에다가 2를 곱해 줄게요. 자, 1번식에 2를 곱하면은 4x 마이너스 2y는 6이 나오고요. 2번식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보니까 자, 1번을 변형했더니 3번식이 나왔고 밑에는 2번식 그대로죠. 지금 보니까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어때요? 완전히 똑같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가간법을 써주면 4x-2y는 6, 아래에 있는 식 4x-2y는 6으로 빼주면 x 없어지고 y도 없어지면서 좌변은 0, 우변도 0. 그래서 좌우변이 같다라는 등호가 성립하죠. 이럴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줄 거고요.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이 앞에서 푼 것처럼 선생님은 x나 y를 소거시켜 줄 겁니다. x를 소거시켜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번식에 얼마를 곱하자? 3을 곱하면 되겠죠. 1번식에 3을 곱하면은 3x 플러스 9y는 3.
2번 식은 그대로 써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식이 변형됐으니까 얘를 3번, 얘는 그대로 쓴 거니까 2번.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3번과 2번식이 어때요? 지금 좌변은 똑같은데 우변만 다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가감법을 써보면 우리가 빼주면 좌변은 0이 되지만 우변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으로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얘도 우리가 위에 있는 식을 1번, 아래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두 식을 선생님은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이를 나아가겠습니다. 두 식을 더할 거예요. 더하면 x 없어지고 y 없어지면서 우변은 0. 좌변은 0. 우변을 보시면 3 더하기 3 하니까 6이 나오겠네요. 근데 0과 6은 실제로 같지 않죠. 따라서 우리 얘는 어떻게 해가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볼게요. 2번도 선생님은 x를 소거시켜주기 위해서 위에를 1번, 2번이라고 넣는다면 1번식에 5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10x 마이너스 35y는 50.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은 10x 마이너스 35 y는 50. 1번을 변형한 식을 3번, 얘는 2번 그대로 썼으니까 2번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3번, 2번, 즉 위아래에 있는 식이 똑같죠? 이런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우리가 가감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셔도 좋아요. 3번식, 2번식. 그래서 두 식을 뺐더니 좌변은 0 나오고 우변도 0이 나와서 실제로 좌우가 완전히 똑같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용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A는 B는 C는 C의 꼴로 주어진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세 개의 연립 방정식 중에 하나의 꼴로 바꿔서 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A는 B, A는 C를 하나의 식으로 연립으로 만들든지 또는 A는 B, B는 C를 하나의 연립으로 만들든지 또는 A는 C, B는 C를 하나로 연립으로 만들어서 풀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요 1번 보니까 자, 는 되어 있는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죠. 이 세 연립 방정식 중 3개 하나의 꼴로 우리가 2개 꼴로 나타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뭐 만들기 나름인데 선임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이렇게 식 하나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3x 플러스 2y는 5x 플러스 6y라는 식 하나와 5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4라는 식 이렇게 하나 연립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선생님은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식,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식. 그러면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4라는 식과 5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1에서 얻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각각 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자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요거를 통해서 해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세워서 해를 구해도 x는 마이너스 2, y는 1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떠한 경우로 세워서 문제를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있는 방법보단 이 방법이 조금 더 계산하기 쉬우니까 문제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변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이어서 활용 부분을 좀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89쪽이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있는 내용 좀 한번 볼게요. 화면 볼게요. 준하인의 동아리 회원 31명은 4명씩 또는 5명씩 7대의 바나나 보트에 나누어 탔다. 4명씩 탄 보트와 5명씩 탄 보트는 각각 몇 대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건지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4명씩 탄 보트와 5명씩 탄 보트를 각각 몇 대인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명씩 탄 보트를 우리가 X대, 그 다음에 5명씩 탄 보트를 우리가 Y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시면 동아리 회원은 모두 31명이라고 했죠. 그럼 봅시다. 자, X데이, 4명씩 X데이 보트에 탔다면 우리 4명씩 탄 보트에 있는 인원의 수는 4X명이 되겠고요. 5명씩 Y대에 탔으니까 우리가 5Y명이 있겠죠. 그것을 합한 값이 얼마랑 같아야 된다? 31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트는 총 몇 대? 7대니까 우리가 X 더하기 Y는 얼마다? 7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같은 X, Y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세운 거기 때문에 한 쌍으로 연립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어볼게요. 선생님은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을 1번, 아래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한다면 2번 식의 몇 배를 하자? 4배를 하겠습니다. 4배를 하면 4x 플러스 4y는 28이 되고요. 1번식은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두 식을 빼주면 x는 소거되면서 y는 얼마가 된다? y는 3이 나오겠죠. 자, y가 3이니까 1, 2번 중에 누가 더 편해요? 2번이 더 편해져. 그래서 우리가 y는 3을 2에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x 더하기 3은 7이니까 따라서 x는 4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4명씩 한번 식을 구했으니까 원래는 마지막에 이렇게 바로 답을 쓰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x는 4, y는 3. 따라서 우리가 4명씩 탄 보트는 몇 대가 있고 우리가 4대가 있고 그 다음에 5명씩 탄 보트는 몇 대가 있다? 우리가 3대가 있다라고 세울 수 있겠죠.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되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건지 미지수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x, 연립이기 때문에 x, y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 풀고 마지막에 검사하는 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민서와 아버지의 나이 합이 54살이고 5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민서의 나이의 3배가 된다. 올해 민서와 아버지 나이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나요? 민서와 아버지의 나이를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서의 나이, 올해 민서의 나이를 x, 그 다음에 올해 아버지의 나이를 y라고 놓겠습니다. 뭐 조금 통일됨을 보이기 위해서 을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올해 민서와 아버지 나이 합이 54니까 우리가 x 더하기 y는 얼마다? 54
4다라고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후 봅시다. 5년 후에 아버지 나이. 5년 후면은 아버지는 또 y에다가 우리가 5년이니까 5살을 더하면 되겠죠. 아버지 나이는 민서의 나이. 민서가 5년 후니까 x 더하기 5가 되는데 민서의 나이의 3배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1번씩, 아래에 있는 거 2번씩이라 놓는다면 2번씩을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씩을 정리를 하면 자, y 요거 3x죠. 2항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그 다음에 3, 5, 15 2항하니까 10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가간법을 이용해서 풀도록 할게요. 두 식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빼주면 y가 소거되면서 4x는 빼주니까 44. 따라서 x는 얼마? 11이 되겠죠. 자, x가 11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3번이랑 1번이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3번으로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래에 있는 식을 3번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1, 2, 3번 중에 누구한테 대입하는 게 좋겠어요? 1번이 쉽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x는 11을 1에 대입할게요. 대입을 하면은 우리 11 더하기 y는 54. 따라서 y는 얼마다? 이 항에서 빼주니까 4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민서는 우리가 11살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는 43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문제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3이고 12자리의 숫자와 1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만큼 커진다고 한다. 이때 무엇을 구하여라? 처음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처음 수를 구하는 건데 12자리와 1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은 처음 수의 12자리와 1자리를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12자리를 선생님은 x, 1자리를 y라고 이렇게 놔주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처음부터 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3. 자, 이렇게 두 자리인데 두 자리에 각각을 더해 준 게 13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가 7이고 3이면 73인데 7 더하기 3에서 1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3이니까 x 더하기 y는 13으로 세울 수 있고요. 12자리 숫자와 1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 자, 그러면 처음 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10x 플러스 y라고 잡을 수 있고 바꾼 수는 자, 원래는 x, y 이렇게 했는데 바꾸니까 y, x가 되겠죠. 이 x, y는 12자리가 x, 1의 자리가 y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바꾼 거는 10y 플러스 x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0y 플러스 x인데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얼마만큼 커진다? 45만큼 커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수보다 바꾼 수가 45만큼 크니까 처음 수에 45를 더해주면 같아지겠죠. 같은 x, y에 대한 거니까 한 쌍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식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45 플러스 10x 플러스 y는 10y 플러스 x니까 자, 우리가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상수항만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하면 9x, 이항하면 마이너스 9y,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조금 간단하게 이쁘게 써주면 x 플러스 y는 13.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 9로 나눠줄 수 있어서 한 번 더 정리.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 한 쌍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얘는 1번씩, 밑에 있는 건 3번씩으로 이름 줄게요. 이게 3번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식은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하는데 선생님은 가간법을 이용해서 풀어줄 겁니다. 두 식을 더하면 y 소거되면서 x는 2x는 우리가 8이 되겠죠. 자, x는 그럼 얼마고? 4가 되고요. x가 4니까 1번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x는 4를 1에 대입하면 우리 4 플러스 y는 13이 돼서 y는 이항하니까 우리가 9가 되겠죠. 이 화살표는 조금 헷갈리다면 밑에다 쓰시는 것이 좋아요. 아래다가. 근데 선생님은 공간이 조금 없어서 밑 옆으로 썼는데 y는 9. 따라서 우리가 처음 수는 자, x는 4, y는 9니까 처음 수는 얼마다? 4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제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주는 주말에 등산을 갔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먼 길을 시속 4km로 걸었더니 총 3시간 30분이 걸렸다.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려보시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시속 2km로 걷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우리가 거리는 2km 더 먼 곳으로 걷는 대신에 시속 4km로 걸었는데 총 3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일단 올라간 거리를 우리가 x라고 놓고 내려온 거리를 y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리를 x, 내려온 거리를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첫 번째 보시면 올라갈 때는 2km, 내려올 때는 갈 때보다 2km 더 먼 곳으로 왔대요. 즉 y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먼 곳으로 갔으니까 y는 우리가 x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총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3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은 공식 기억나나요? 우리가 속력이라는 공식을 먼저 배웠을 거예요. 속력. 속력은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한번 구해볼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올라갈 때 속력은 2, 거리는 x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우리가 속력은 4, 거리는 y니까 4분의 y가 됩니다. 그래서 합한 값이 3시간 30분인 거예요. 3시간 30분인데 문제를 보시면 여기 단위가 시속이에요. 시속. 시간당 속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분을 시간으로 고칠 거예요. 30분은 몇 시간이랑 같은가요? 2분의 1시간과 같죠?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시간은 지금 3시간에다가 30분은 60분의 30이니까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2분의 7이라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게 2분의 7. 그래서 얘를 한 쌍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풀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거 1번, 아래에 있는 거 2번이라고 놓는다면 2번식을 정수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하면 2x 플러스 y는 14가 되고요. 자, 위에 있는 1번식을 변형해 줄게요. y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2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x 마이너스 y는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y는 소거되면서 3x는 12. 따라서 x는 4가 되겠죠. 자, x가 4니까 우리가 1번식에 대입할게요. x는 4를 1에 대입하면은 우리가 y는 4 플러스 2에서 6이 나오네요. 그래서 x는 4, y는 6. 즉 문제의 뜻에 맞게 써주면 올라간 거리가 우리가 x라고 했으므로 올라간 거리는 4km가 되고요. 내려온 거리는 6km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9번 보시면 진이는 자원봉사단체에서 개최한 걷기 대회에 참가하였다. 출발점에서 6km 떨어진 독차점까지 가는 처음에는 분속 100m로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분속 80m로 걸었더니 총 1시간 10분이 걸렸다. 분속 100m로 걸은 거리와 분속 80m로 걸은 거리는 각각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 하나요? 지금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속 100m로 걸은 거리를 우리가 무엇이라 놓고 x. 그 다음에 분속 80m로 걸은 거리를 우리가 y라고 놓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6km 떨어져 있대요. 지금 이렇게 6km 라고 한다면 자, 처음에는 우리가 요만큼 x라고 할게요. 요만큼의 거리를 분속 100m로 걷다가 우리가 요만큼 y를 우리가 분속 우리가 80m로 걸었다고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는 킬로미터로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 걸은 거리를 단위를 미터라고 놓겠습니다. 미터. 그러면 총 걸은 거리는 6km죠. 근데 우리는 요만큼 분속 요만큼을 x미터, 이만큼을 y미터로 놨으니까 지금 6km랑 요 미터의 단위를 맞춰줄 겁니다. 자, 6km는 몇 미터랑 같아요? 6000m랑 같겠죠. 그래서 우리 x랑 y를 합한 값이 얼마랑 같아야 되고 그치? 6000이랑 같아야 되고 자, 우리가 x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앞에서 변의 기억나나요? 속력분의 거리라는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 x미터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 100분의 거리 얼마나 갔어요? x만큼을 갔죠.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x만큼의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y만큼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그쵸? 속력분의 거리니까 80분의 y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80분의 y를 합한 값이 얼마랑 같아야 되냐면 총 1시간 10분이랑 같아야 됩니다. 1시간 10분. 근데 보시면 얘는 단위가 분당 속력이에요. 분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10분을 우리가 분으로 고쳐줍시다. 1시간은 몇 분이에요? 우리가 60분이죠. 1시간 10분이니까 총 몇 분?
7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한 것은 70이랑 같다 라는 식을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걸 1번식, 아래에 있는 걸 2번식이라고 놓는다면 2번식을 정수로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400을 곱해줄게요. 400을 곱해주면은 400 곱하니까 4x 플러스 400 곱하니까 5y는 400 곱하니까 28,00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식을 3번이라 놓을게요. 2번을 변형한 식을. 그러면 두 식을 우리가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선생님 대입법 이용할게요. 그 지금 위에 있는 1번식을 y는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000으로 바뀌겠죠. 얘를 3번식에 대입하면 4x 플러스 5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000은 우리가 2만, 여기 0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8,000입니다. 28,000. 따라서 우리가 가로를 풀어줍시다. 4x 마이너스 5x 5, 6에 3만은 28,000.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x 2항하니까 마이너스 2,000. 따라서 x는 2,000이 나오겠네요. x가 2,000이니까 y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선생님 4번이라 놓을게요. 4번에 대입할게요. 자,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000 플러스 6,000 하니까 4,000이 되죠. 따라서 x는 2,000, y는 4,000. 따라서 우리가 분속 100m로 걸은 거리는 우리가 2,000m이고 잠깐만 쓸 공간이 없어서요. 분속 100m로 걸은 거리는 2,000 미터인데 여기 미터. 그 다음에 우리가 분속 80m로 걸은 거리는 4,000m인데 문제에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킬로미터를 구하라고 하죠. 따라서 2,000m를 킬로미터로 고치면은 2km, 4,000m는 4km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오늘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요 풀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고생했습니다.